잘하시네요. 예. 공개 방송 이런 거 더 잘하시는 거. 죄송한데 네가 뭔데 날 칭찬해요. 김재원 선생님이 오늘 보니까 요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뭐 있었습니까? 달리기는 앞으로. 통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11개 맞는.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 그놈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는 피셜 그놈 시작합니다. 배상훈 교수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프로파일러 일하고 있고, 오늘 컨셉은 이제 저희 외삼촌이 친일 경찰이었던 거 잘 아시죠? 실제입니다. 실제 경찰청 1층 부조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유명한 경찰입니다. 그 4.3 때도 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희 집은 여순 사건에 결론되어 갖고 이상한 소리를 왜 이렇게 하죠, 제가? 인사만 하세요, 인사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창석 작가. 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오창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가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재원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의상에 저희가 신경을 좀 썼어요. 나름 이제 개화기 컨셉이죠. 독립운동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시기에 독립운동가분들의 이 착장을 저희가 최대한 좀 연출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우리 재원 쌤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화기 어떤 시기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못 들으신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때 제가 퀴즈로도 한번 냈습니다. 이제 근대 시작. 네. 이게 뭐냐. 네. 그래서 그때 박가영 아나운서가 굉장히 뜻깊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그런 대답을 했었나요? 스마트폰. 쟤는 방금 전에 이거 앞에서 한 얘기 좀 기억 못 할 겁니다. 시간. 오, 맞습니다. 네. 네, 시간의 탄생. 네. 표준 시간의 탄생. 이런 이제 근대라고 하는 시기로 이제 접어드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이제 개하기 혹은 개항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1876년. 네. 무슨 일이 있었죠? 1876년. 무슨 일 있었죠? 무슨 일 있었죠? 전형적인 꽁트 아니겠습니까? 예. 욕심이 나는데. 요런 개그 스타일 한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 같거든요. 예. 예. 나름 호흡이 잘 맞았어요. 예. 무슨 일 있었죠? 강화도 조약. 네. 교과서에서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식 표현은 이제 조일 수호 조규 네. 혹은 조일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일본과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되게 세계 체제 속으로 처음으로 들어갔던 때. 그래서 서양 문물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 어떤 사고 방식들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시간을 보통 개화기 혹은 개항기라고 부릅니다. 네. 뭐 우리 역사 피셜 그놈이 다루고 있는 이 컨텐츠하고도 연관이 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를 좀 더해보자면 저희 M장기획도 처음에 화장실 문도 발로 차고 들어가야 될 아주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해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또 만들고 그리고 이 오픈 스튜디오까지 이게 오는 이 변혁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개화기 시기에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격동의 시기지 않았겠습니까? 가슴 아픈 시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만 초점을 맞췄어요. 네. 꺾이는 시기. 안 맞아. 죄송한데 저희 꺾이면 너도 같이 꺾여요. 네. 원래 투자는 하락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라는 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작가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2022년부터 정말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107화까지 네.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나 방송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는 어떤 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
백화? 그때 케이크를 세종대왕이었었나요? 네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역사 대표적 그놈의 그 마스코트 상징입니다. 맞아요. 그게. 그 100회 기념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거 결국에 떨어뜨려서 못 먹어가지고 그 방송도 안 나갔어요. 방송도 못 나갔죠. 아무도 모르는 얘기. 나갔어요. 네, 우리 제작진들이 깜짝으로 네. 갖고 온다고 들고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그거 떨어뜨렸어요. 뭐 하나 그거 쉬운 거 하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네. 그래서 결국 사진밖에 안 남아서 네, 개인적으로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예, 우리 배상훈 교수님 어떤 회차가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 이기적으로 제가 준비한 회차가 제일 남죠. 아 경찰의 역사. 예, 경찰 역사. 아, 이게 또 우리 그 고등계 형사 포즈 아닙니까? 딱 봐도 손톱 꽂고 발톱 꽂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유일하게 제가 준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창석 작가는 저도 백화 제일 기억에 남고 뜻깊은 건 이제 책을 또 김재원 쌤이 열심히 써주시고 해서 얹혀서 잘 쓴 것 같고 네. 백화가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재원 쌤이 하고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굉장히 기뻤습니다. 한번 또 쉬어갈 때가 됐거든요. 네, 돌아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재원 쌤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준비를 또 직접 하시니까 네네. 어떤 회차가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전 잘 안 돌려보는데 음. 유일하게 좀 여러 번 돌려봤던 게 엊그제 업로드됐던 편이었던 아, 제주 4.3. 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소름이 돋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먹먹해지기도 하고 했는데, 평소랑 좀 많이 다르셨어요. 우리 김재원 쌤이 설명하시는데도 계속 뭐 뜨거운 게 가슴에 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원래는 준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좀 너무 무거우니까 네. 저희 원래 텐션이랑도 좀 다르고 그래서 준비 안 하려고 하다가 되게 어렵게 이제 단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흔쾌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네. 감사하게 준비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려시대 때 볼모로 잡혀가면서 왕이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왕준. 왕준이요. 왕준. 예, 본인이 이제 고려의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거기서 너무 잘 살았던 양념 이것도 생각나. 양념 때문이요. 양령의 삶도 인생은 매력적이죠. 양념처럼. 네. 또 우리 또 방송에서 못 나가는 지읒지읒도 거기 나왔죠. 네네. 나갔죠. 왜냐면 고려시대 이름이니까. 그렇죠. 네네. 왕 땡땡. 네. 왕자. 내가 내가 이름이니까. 예. 척준경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와야 되는데 그 왕자지 씨 때문에 못 나와요. 그 드라마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딸이 와 있다고 아까 봤는데. 역사적 인물이에요. 우리 따님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 그때 그 뭐죠? 그 장군 이름이죠, 장군. 네네 맞습니다. 네, 장군 이름입니다. 이름은 왕자지인데 내시 출신입니다. 예. 예. 굉장히 독특하죠. 예. 대사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자지, 난 자네밖에 모르겠다. 자지, 자네가 바로 태어나고 자네 덕을 볼 것이 아닌가. 인물 이름입니다, 인물. 예, 인물 이름이. 여러분들도 나름 또 기억에 남는 회차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난 이거 너 지금 우리가 말한 것 중에 등장 안 했는데 이 회차가 너무 좀 기억에 남는다. 지금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참여도가 이렇게 그지 같나요? 평소에 안 들으시는 분. 좋아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이래서 내가 3만 원씩 받자 그랬잖아. 만 원씩 받으니까 이런 애들이 와요. 3만 원씩 받으면 진짜 괜찮은 애들이 오거든. 3만 원씩 받아서 질문할 때마다 돈을 빼줘야 돼. 되게 참여율 높게 보이는 것처럼. 아무나 오잖아. 만 원씩만 받으니까 막 대답이 나오고 질문도 하나 하고. 자,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떠올리고 계신 회차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원 쌤, 네. 그 우리 출연자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판단을 내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출연자의 태도가 가장 좋았습니까? 좋은 것부터 얘기하시죠. 네. 그런 분들이 있나요? 배신감 느끼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경청해서 듣고. 그때 저번에 이제 집중하고. 회식 자리에서 PD님이랑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초반 30분 이후부터는 네. 급격히 다들 집중력도 떨어지시고 네. 일단 박가영은 옆에서 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좋은 출연자라고 하면 이제 다들 조금씩은 있지만 네. 좋은 출연자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나쁜 출연자를 꼽으라 그러면 네. 일단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네. 수업 태도랑 상관없이 네. 원래
평가는 시험으로 하거든요. 자, 죄송한데 그 얘기는 이따 퀴즈로 또 그래요? 정리해주세요. 예. 그러면 뭐 네.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예. 사실 30분 지나면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쌀국수 먹을지 육전국밥 갈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마 방송으로 나간 걸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은 몇 번씩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아마 저희가 역사 내피셜 그놈 골든벨 만약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 퀴즈로 골든벨 행사를 아마 저희 출연자들도 참가하면 저희 출연자들은 거의 1, 2회전에 다 탈락할 겁니다. 불쏘시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살짝 맛보기 골든벨 맛보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찐팬들이 또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 내피셜 그놈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출연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드릴 텐데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큰 목소리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퀴즈 할게요. 낸다고 하니까 몇 분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네. 자신의 지식이 털릴까봐. 죄송한데 그 구글이랑 나무 위키 끄시고요. 자, 이 자연빵으로 갑니다. 네. 자, 예. 네. 첫 번째 질문. 역사 내피셜 그놈 1회에서 다루는 인물은 자, 1회 주인공입니다. 1회 주인공. 저쪽. 와. 한 번에. 한 방에 상품은 큰 박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주 뵙는 분이고 우리 찐팬이시거든요. 네. 역사 덕후예요. 네, 그래서 뭐 아는 건 알겠는데 표정이 너무 재수 없었어요. 뭐 이런 걸 내. 그럼 정답 맞추셨습니다. 연산군이었고요. 네. 1회는 연산군이었습니다. 선물 전해드렸고 두 번째 퀴즈 오창석 작가가 내주시죠. 자, 잠깐 언급됐습니다, 방금. 2024년 수능 한국사 편을 저희가 직접 풀어봤었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자, 이분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허벅지. 11개. 19개. 오! 17개. 13개. 정답입니다. 아니 원래 가장 많이 맞춘 사람과 낮게 맞춘 사람을 맞추기 이름만 말하면 되는데 개수까지. 오늘 여자친구와 사귄 지 며칠 됩니까? 예. 상품 받으셨나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수까지 맞추는 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약 올리고 봤으면 개수까지. 네. 아니 어떻게 개수까지 기억하고 진짜 계세요? 대단하시네. 아니 저 이쁨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11개 맞는. 밟고 지나가네 밟고 지나가. 자, 개수까지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놀랍네요. 네. 이렇게 또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네. 자, 다음 퀴즈는 박가영 아나운서가 내주시죠. 네, 다음 퀴즈입니다. 오창석 작가가 경향신문 칼럼니스트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관심 없죠? 가끔 합니다, 가끔. 네. 네, 그거를 저 역사 내피셜 그놈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소개를 할 때 제가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였는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자, 박가영 캐릭터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유추를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자, 도전해 보세요. 과연 박가영은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네. 앞에서 계신 분? 네가 그건 싸우자는 얘긴데. 죄송한데요. 본인 심경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공격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마음의 소리, 죄송한데. 마음의 소리. 네. 네. 옆에 계신 분, 바로 옆에 계신 분. 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네. 자, 우리 박가영이 그 방송 중에 자기한테 카메라가 안 온 것 같으면 별짓을 다 하거든요. 뭐 하품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타이밍이 꼭 오창석이 자기가 뭐 한 거 자랑할 때나 내가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그 타이밍에 꼭 그렇게 하품을 쳐합니다. 네. 듣지 않겠다는 의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의도된 하품이다. 저는 그렇게 100%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자, 영화의 거리라고 불리는 서울 충무로의 지명은 왜 충무로라고 지었을까요? 자, 여기 방송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충무로 이름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안 하셨던 분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네. 맨 앞에 맨 계신 앞에 분 마이크 주시면. 네.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충무공까지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기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크네요. 자, 저맨 뒤에 계신. 자, 맨 뒤에 남자분. 자, 텍사스 레인저스로 갑니다. 뒤에 잠깐만요. 잠깐. 예. 일본 애들 많이 사니까 기죽일 비행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스고이 앤서. 이치방. 아리가또네. 네. 그거이네. 아리가또. 자, 예. 아리가또라고요. 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일본 사람들이 남촌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그쪽 지역에 주로 거주를 많이 했었고요. 용산부터 시작해서 충무로 이쪽이 원래 일본인들 거주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도로명을 만들 때 이제 그걸 누르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의미만 이제 그렇게 담은 거고요. 네.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있습니다. 혹시 네. 비슷하게 하나 했는데 제가 여자분. 오, 이야. 네. 을지로. 을지로. 네. 네, 그러니까 이유까지 아시면 중국 사람들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을지로 지역 그쪽으로는 이제 화교들이 되게 많이 살던 곳이어가지고 네. 거기 기운을 누른다라고 해서 이제 을지문동 을지문덕. 을지로 골뱅이는 그 왜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네? 골뱅이는 왜 많은 거예요, 거기에? 왜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중국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골뱅이로 하는데. 요즘은 힙지로라고 바뀌었는데 그건 뭐가 트로트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인가요? 왜 그런 거죠? 힙합으로요. 네. 왜 생맥과 골뱅이의 거리가 됐죠? 말 같지도 않은 표정이 딱 저 표정이에요. 대사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원래 대만 대사관이었다가 네. 지금은 다시 중국 대사관으로 바뀐 네. 거기가 지금 을지로 자리라서 네. 그래서 자, 을지로. 을지문덕의 을지를 따와서 을지로라고 이름을 지었다. 자, 다음 퀴즈 재원 쌤께서 내주시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이거는 6.25 전쟁 때 편에서 잠깐 하고 넘어갔었던 거기는 한데요. 원래 6.25 전쟁을 부르는 영어 이름은 코리안 워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제 미국에서 6.25 전쟁을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영어죠. 네, 영어로 6.25 전쟁을 표현하는 단어 뭘까요? 자, 다시 도전합니다. 도전. 포 같은 거? 발음을 똑같이 해주세요. 족 같은 거라고 들렸어요. 더 빠져도 되나요? 뭐라고요? 뭐 같은 거라고요? 포 같은 거요. 이야. 여기 참전용사들이 이렇게 부르는 데. 더 포가르누얼. 더 포가르누얼. 어느 나라 말이죠? 자,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재원 쌤. 이친 전쟁이라는 뜻인데 원래 그 6.25 전쟁이 그 시기상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랑 2차 세계 대전 가운데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던 군인들이 잊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미군들 중에서. 그래서 미군들 안에서 그 참전 용사들에게 이제 붙여졌었던 이름이 잊혀진 전쟁에 참전했었던 군인들이라고 그래서 포 같은 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퀴즈 다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디테일하게들 기억을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각자 이 수능 시험 봤을 때 그 점수 개수까지 다 아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만들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 그 원천 광고입니다. 자, 광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만 하면 튀어오르는 혈당 걱정 때문에 뭐하나 맘 편히 먹기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네이버 리뷰수 2100여 건 평점 4.9인 닥터엠 당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엠 당앤은 속이 편해지는 물로 유명한 닥터엠물을 제조수로 사용하였으며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표시 식품 음료입니다. 물처럼 차처럼 거부감 없이 드시면서 혈당 건강도 같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5주 동안 하루 2-3병 이상을 꾸준히 마셨는데도 의미 있는 혈당 변화가 없다면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2+1 이벤트 본방송을 보시고 내일 밤 자정까지 배송 메시지란에 역사 뇌피셜 근홍을 적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2박스 주문 시 1박스를 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지금 앞에서 마시고 있죠. 자,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렸죠? 다들 받으셨죠? 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굉장히 잘 넘어가고 이 물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임이 들어가서 이 혈당 수치를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물이니까요. 닥터엠 당연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드시고 마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괜찮았다 싶으시면 주문해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 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이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아무리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 땀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까 자다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 있어요.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해서 깨어있는 75%의 인생에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지금 베개를 구매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M장 기획 또는 역사내피셜 그놈이라고 적어주시면 추가 사은품을 함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브레인 슬립 검색해주세요. 네, 브레인 슬립 베개입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안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네. 그게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나 더 주무실 때 머리에 열 많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베개에 좀 진심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통기성이 너무 좋고 기존 뭐 라텍스 베개 같은 경우는 베개 핀을 빨아서 쓸 수 있는데 베개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네. 요거는 그냥 햇볕에 말려주거나 물 세탁이 편하게 되니까 여러분 네.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중에 사신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네. 3만 원 했으면 아마 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났을 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10,000원짜리 관객이다 보니까 없어요. 농담이고 베개 혹시 베개 여름철 베개 바꾸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 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요.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헬스업 인증도 받았고요.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상품 나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산삼 순백 브랜드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 10대부터 80대까지 1666-108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삼시대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분들 컨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도전하실 분, 제가 집으로 산삼시대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도전하실 분, 도전하실 분. 금액대가 10만 원대가 넘기 자, 때문에 맛있게만 먹어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10만 원대가 넘어요. 저도 도전하면 네. 안 될까요? 네, 박가영도 도전하세요. 예. 박가영도 도전하세요. 자, 그러면 참여번호 1번, 네, 갑니다. 자, 얼마나 이 산삼시대의 새콤달콤한 맛을 전신과 얼굴로 표현해 주실지.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연출이 있어요? 아 연출. 가지가지 한다 진짜. 뭐야, 원숭이가 먹는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다, 일어나. 걸음씩 일어나. 아 10만 원짜리 리액션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인간의 진화던 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산삼시대를 먹고 사람이 되는 과정 잘 봤습니다. 자, 부담감이 좀 있으시겠어요. 예, 한 말씀 하시고. 어떻게 이깁니까 저거를? 그래도 야, 최선을 다해봅시다. 네, 가시죠. 자, 산삼시대 들어갑니다. 아, 뜨는 것부터 소중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 먹고 들어가이스! 들어가이스! 자, 마지막 우리 두 자녀를 둔 아빠. 자, 과연 셋째 갑니다. 자, 셋째 샷! 셋째 샷 갑니다. 이거 먹고 셋째 갑니다. 셋째 갑니다. 검사에 눈에 들어간 것 같아. 쳤어.
딸이 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7살이고요. 예. 여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모를 거예요. 예,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를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 역사 대표실 그놈이 더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집 가시면서 적어주시면 산삼시대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사전에 이 스티커 붙이기로 응모를 했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10만 원권에 들어가면 좋을 역사적 인물 그리고 사건은, 자, 요거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결과를 토대로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예, 여기 보시면 배 교수님께서 골라주신 윤동주, 그리고 제가 골랐던 3.1 만세운동, 그리고 연안 박지원 오창석 씨가 깔끔하죠? 예, 긍정을 남기는 거 싫어합니다. 네, 자, 여기서도 투표를 많이 못 받으셨네요. 여기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낙선은 삶이에요. 예, 이분의 삶입니다. 예, 그 어떤 투표에서도 가장 최저 득표율을.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재원 쌤이 골라주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자, 그리고 예, 욕을 처먹으려고 각오를 하고. 아니, 왜요? 이분들은 존경하고 대단한 분들이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건 좀 의아하거든요. BTS를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자 뽑았는데, 또 우리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스티커로 투표를 해주셨어요. 1위는 제가 골랐던 3.1 만세운동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도산 안창호, 3위는 윤동주, 그리고 4위는 한 표를 받은 BTS. 누구예요, 이거? 누구세요? BTS 누구? 와, BTS 감사합니다. 팬이세요? 네? 그냥 그냥 했대요, 그냥. 저기 제정신 아니네요. 예. 아, 그래도 덕분에 오창석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BTS 물론 대단하죠. 너무 자랑스럽고. 근데 여기에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름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왜? 일단은 다들 너무 진지하게 하셔서 조금 재미를. 그럼 집회 장난으로 듣습니까? 아니요. 나름 효율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10만 원권에 넣으면 일단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데 BTS 그럼 뭐 우리나라 집회를 BTS 굿즈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경제 지금. 기억자도 모르는 거죠. 자연- 유통이 돼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약간 굿즈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분명히 이제 10만 원권 벌어들일 거거든요. 전국 얼굴 반으로 접고 막 이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BTS를 그래서 좋아하세요? 아니요. 멤버들 이름은 다 아세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약간 10만 원권 발매 기념으로다가 국내에서만 팔 거고 국내에서 뭐 기념 콘서트 같은 걸 하면 약간 경제, 관광, 창출 효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노릴 수 있고. 자,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되지만 도라이입니다. 예. 왜요? 도라이예요. 왜? 예. 근데 뭐 BTS를 좋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저도 너무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고, 예,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윤동주 시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배상훈 교수님이. 예, 뭐 저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고 뭐 적어도 이제 화폐는 예술가 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남과 북의 연결이 안 된 뭐 어떤 논란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윤동주 시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좋아하는 하늘과 별과 별과 시 같은 시집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네. 사람입니다. 처음 봤어요. 그거 들고 다니는 거. 선대의 7일 행적을 지우기 위한 강력한 노력입니다. 지금 배상훈 교수님을 6년째 보고 있는데 저 시집 들고 있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필사 노트네요, 필사 노트. 근데 저희가 윤동주 시인의 그 삶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 영화 같은 경우도 동주도 거의 잡스럽다 해서 다뤘었고, 윤동주 시인의 그 삶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도산 안창호는 오늘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또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집회의 인물로 도산 안창호를 골라주신 이유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근현대사 인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현대사 인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대 이후의 인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현대사 인물이 집회에 못 들어갔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이념
어떤 사상과 독립운동 할 때의 어떤 그런 노선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굴 갖다 들이밀어도 각 진영에서는 비판을 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도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독립운동가기도 해서 그래도 근대사 인물이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도산 안창호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박가영 아나운서 벌써 졸리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카메라가 없어. 네. 대기실에 라꾸라꾸 있으니까 한숨 주무시고 쉬고 싶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연암 박지원. 네.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줄 몰랐습니다. 네. 한두 표 정도 나올 줄 알았고. 네. 아 조선 후기 이제 실학자죠, 실학자. 예. 네. 실학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실학자라고 표현 안 한다. 안 합니다. 몇 번을 얘기하고 저는 실학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 취향이에요, 내 취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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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학자 이게 사실 이제 박지원 중국 갔다 와서 호질이라는 소설인가요? 네. 본인이 쓴 게 있는데 당대 선비들을 까는 거예요. 되게 잘 나가는 선배가 다른 과부와 이제 동거를 하다가 걸리는 호랑이한테 걸리는 눈 떠보니까 농부들한테 있는 위선과 거짓을 잡는 그런 소설을 썼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당대 십선비들을 척결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좋아서 했는데 한 분 정도는 나와 공통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았으나 안창호에 많이 밀렸네요. 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박지원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실용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연암. 네, 이런 사람이 부산 사하구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집 꼴리는 대로 사는데. 네. 사하구 인간들도 연암 박지원을 모르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3.1 만세운동. 사실 이거는 무조건 1등 하려고 한 거죠. 네, 네. 좀 짜치죠. 그럼 집회 아무거나 넣습니까? 아무거나 넣냐고요. BTS 지금 모르신 분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닥치고 계시고요. 네. 네. 저는 뭐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1등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는 물론 위정자와 기득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가 없지 않았지만 이 민중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여러 가지 이 또 큰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재현 쌤 왜 비웃는 거예요? 계속 지금 진지한 얘기하니까 왜 박지원은 박지원이 3.1 만세운동 지금 폄하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었고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이 급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3.1 운동 어떻게 설명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3.1 만세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얘기 안 할까봐 확인을 한 거죠. 이건 꼭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그게 그 얘기.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거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방송을 했던 거죠. 예, 3.1. 아니, 혹시라도 중요한 걸 제가 놓칠까봐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래서 재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대단한 게 3.1 만세운동은 누군가가 주도해서 일어났던 이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만들어놨던 큰 움직임 이었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고 그랬던 역사가 우리 현대사에도 있잖아요, 분명. 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누군가가 이렇게 조직을 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큰 움직임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서서 이 나라를 바꿨던 사례들이 유독 많은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1 만세운동을 했고요. 이때부터 시작이었더라고요. 무폭력 운동이었잖아요, 또 3.1 만세운동이.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폭력 운동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폭력이었어요. 뭘 들은 거야, 뭘? 무력과 폭력을 줄임말입니다. 무폭력. 무력과 폭력 운동에서 네, 줄임말입니다. 합쳐서. 줄임말이에요. 폭력.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를 썼다. 네. 장비를 안 쓰지 않았다. 근데 맞죠. 나중에 썼죠. 근데 처음에는 무폭력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이제 좀 시기가 흐르면서 3.1 운동이 3월 1일 하루에 있었던 운동이 아니니까. 예, 계속 뒤 끝에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당황한 거 티나요? 예. 티납니까? 티나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3월 말부터
세 시기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3일. 세 시기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네. 네. 첫 번째 시기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다가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두 번째 시기에서 이제 도시 지역으로 퍼져 나가고 정확합니다. 3월 말경이 되면은 이제 지역, 농촌까지도 이렇게 쫙 퍼져 나가면서 4월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이제 3월 말부터의 운동은 보통 폭력 투쟁입니다. 근데 폭력 투쟁이라는 게 꼭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짱돌 드는 거죠. 근데 그들을 진압하는 일본의 이제 군경들은 총과 칼로 맞섰던 거니까 이제 거기에 저 조선 식민지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돌을 던지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로 되면은 네네. 폭력 투쟁으로 변화가 되죠. 네. 이제 강력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저항하면서 그런 무력 시위까지 이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세를 부르는 걸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 정신이 그 전부터도 그랬겠지만 그 이후로도 확실히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라는 이 DNA 안에 피 속에 흐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당연히 좀 집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동의를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이 집회를 혹시라도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서 뭐가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전 국민적인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번에만큼은 조선 시대 사람들밖에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화폐는 타 조선 이 씨밖에 없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돈인데 조선의 상징과 지금 우리의 상징은 다르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인물이 집회에 들어가면 좋겠다. 역시 네. BTS. 제발 닥쳐주시고요. 예. 제 방송에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 솔직한 방송에서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손흥민 씨 이거에 이 네모 안에 반도체 넣어주세요. 그냥. 괜찮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손흥민 여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네모 안에 반도체. 예. 축구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서 반도체를 넣잖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 테마주 없으세요? 네. 팔았습니다. 예. 10만 전자라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게 방송으로도 또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를 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김재원 교수님의 미니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집회 주인공으로 선정해 주셨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재원 교수님의 강의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분위기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사람들이 안창호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아나운서님도 안창호 사진 정도는 본 적 있다라고 하는데 안창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나는 안창호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쉽지 않죠. 우리도 못하는데요. 야. 도전합니다. 자 역사 덕후 안창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광수의 스승님. 런닝맨 그분. 네. 하필이면 안창호가 욕 먹는 지점을 콕 찍어서 안창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어요. 대단히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대단히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지간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 때는 안창호는 꽃깁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 때도 꼭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장자리를 잘 안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창호를 딱 설명하기 예를 들면 뭐 김구다 그러면은 임시정부 주석 뭐 그다음에 이승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어쨌든 이승만 하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뭐 이런 게 안중근 의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임팩트가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안창호를 기억할 때 안중근이랑 많이 헷갈려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흥사단 정도? 그 정도는 좀 이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평가받아야 할 점이 많은 분입니다. 일단 이분은 모든 독립운동가,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또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적인 아버지 혹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뭐 조금 이분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분 이 안창호의 제자 혹은 안창호에게 영향을 받았다,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40년대가 되면 변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로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들 안창호가 만약 40년대까지 살았다면 최저들이 다 변절했는데 이 사람도 변절자가 됐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을 쭉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이분의 좀 사상의 어떤 뿌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알면은 좀 그런 비판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도산 안창호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지만 이분이 했던 업적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 누구도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기껏 도산공원 정도 나오겠죠. 네. 네. 도산공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있나요? 그 기념관 가보신 분 있어요? 그 여자분들 많이 갔을 거예요. 그 명품 거리가 앞에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도산공원이. 차홍 아래도 있어요. 도산공원 앞에 맛있는 스시집이 많아요. 뭐야 그게 왜 갑자기? 거기 앞에 맞아요, 많은 거 맞아요. 예. 아무튼 유명한 그 음식점들이 좀 있죠. 셰프님이 네. 운영하시는 가게도 네. 있고. 예. 네. 바도 많고. 예.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알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네. 국내에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겠죠. 그 도산공원이 저번에 한번 방송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도산공원이 지금 그 원래 그 도산공원이랑 기념관 땅이 그 원래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기념관이랑 박물관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운영 그 자금의 문제로 강남구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 돈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거기 산책까지 거기 기념관 들어가가지고 뭐 도산의 뜻을 기리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네. 또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큼은 도산 안창호 이름 나왔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찝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게 끝내라고요 이거? 아니요. 여쭤본 거예요. 아 예.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이세요. 죄송한데 화가 많이 나 있으세요? 아 이거 혹시 끝내라고 하는 걸까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딱 찝어드려야 나중에라도 기억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상, 우리가 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좀 초기에 만들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표현과 민주주의라는 표현, 민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분이 1878년생이거든요. 1878년생이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설득해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 말은 대단히 그 어떤 사상의 흐름, 세계사적 사상의 흐름에 빨랐었던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캐치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가 아니라 아니 기억해 보려고 했는데 좀 길게. 어차피 설명 들어갈 거니까요. 네, 가장 현대화된 국가 형태의 기틀을 잡으신 분. 네. 한국형 민주주의 아버지? 갑자기 저렇게 명현 현상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네, 한 번 똑똑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하품하고 있어요. 천사던가. 예. 자, 그래도 이 날카로움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럼요. 박가영 아나운서가. 정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앉아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까 장자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평남 출신이에요. 평남. 그리고 주로 거주하셨던 곳이 평양이거든요. 그 지금 그 서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북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보통은 한국 그 독립운동사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기셨던 분들이나 우리가 이름 한번 들어봤던 분들은 기호파들이
서울 지역, 서울 네. 경기 지역의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북파 쪽에서 태어나신 분들, 이쪽에 서북 쪽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장짜리 맞기가 힘들어요. 힘이 정치적인 뭐 능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이런 좀 태생적인 한계들이 조금 있습니다. 개파적 한계가 좀 있었군요. 네, 그런 걸 좀 갖고 태어났었던 분이고 또 좀 장짜리나 이런 거를 못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독립운동가 딱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아니면 훌륭한 근대 인물 딱 들어봤었던 분들은 다 학력이 좋으세요. 좋은 학교 나오고 네. 뭐 유학 갔다 오고 또 친일파들도 많이 유학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독립운동가 분들도 집안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당시에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도 멀리 갔다 오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안창호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적인 한계도 있었고 태어난 지역적인 한계도 있었고 학력이라든지 그때 당시 교육에 대한 것들도 조금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떨어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나이 때문에 좀 그래요. 나이 때문에. 나이요? 네. 왜? 1878년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 안창호가 과거를 쳐야 될 때쯤 네. 과거 시험이 없어져요. 아. 네. 그때 이제 과거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갈팡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건 한학인데 성리학인데 네. 이제 당장 내가 과거를 쳐야 될 때쯤에는 음. 좀 입신양명의 길이 전혀 방향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집이 엄청 부자거나 그럼 보통 유학을 갑니다. 네. 근데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 출신의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쉽게 유학을 가거나 하지는 못해요. 근데 16살이 됐을 때 청일 전쟁을 목도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상적으로 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분기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인데 청일 전쟁을 직접 봤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청일 전쟁을 저희가 안 다뤄가지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청일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었던 곳이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평양에서 청나라가 엄청 크게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눈앞에서 본 거죠. 그럼 사상적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겪습니다. 그리고 구시대가 이제 좀 구시대가 끝났음을 눈앞에서 목도를 하면서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구세학당이라고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 밑에서 신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이 무렵 때쯤에 이제 신교육을 받고 난 다음 이 무렵이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질 때였거든요.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만민공동회 이런 거를 하면서 이미 이 시절부터 10대 후반인데 이름을 좀 날립니다. 10대 후반에요. 말을 워낙 잘하세요. 오. 그러니까 웅변이 워낙 네. 좋으니까 네. 한번 연단에 올라서서 이야기를 하면 감화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야, 오히려 이때 더 열려 있었나 봐요. 지금 10대가 누가 연단에 올라가지고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 저 어린 놈이 뭐라라 할 텐데 그때만 오히려 그때가 더 열려 있었나 봅니다. 이때 그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독립운동가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대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물론 이제 10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후에도? 20대 때에도 안창호가 나가서 연설을 하면 네. 그래 이제 뭔가 좀 세상이 변해야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달변가 하셨구나. 일단. 엄청나게 달변. 단순한 달변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울림을 좀 주는. 근데 이것도 너무 안타까워. 시계 보시면은 제가 네. 그냥 본 거예요. 예. 아니 저 뭐야 좋은 시계, 시계를 한 번씩 봅니다. 그렇군요. 뿌듯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울림을 주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운형 선생 네. 나중에 회고를 할 때 내가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독립운동의 꿈을 꿨다라고 조만식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물론 나중에 친일파가 되지만 이광수 같은 경우에도 안창호의 만남 이걸 보고 둘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독립운동가의 길을 가게 될 정도로 네. 말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좀 어디서 좀 높은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한계를 느끼고 선택을 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거거든요. 되게
부잣집이 아니에요. 네. 부잣집도 아니고 고학력도 아니고 영어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좀 바꾸고 내가 견문을 넓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그러면 이때 가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안창호는 미국을 가겠다고 해요. 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게. 음. 네,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게 이제 1902년이었고요. 네. 떠나기 직전에 결혼을 합니다. 이혜련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하고 같이 인천항을 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잡는데 이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을 해요. 오렌지 농장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에게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라 그게 독립운동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대단히 미국에서 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도 동양인들에 대한 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때 더 했겠죠. 그때는 훨씬 더 심하다 보니까 이걸 좀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편견으로 가득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더럽고 막 그런다. 네. 일자리 그럼 주지 마 한국 사람들에게 막 이럴 때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게 이거라도 하나 열심히 따고 정성껏 따면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인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죠. 말을 하고. 네. 근데 그 조선인들이 바로 말을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너 뭐 돼? 이거 나왔겠지. 그렇죠. 무슨 뭐 어디 학교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고향은 어디야? 서북 출신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뭔데 그래?라고 했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그거를 좀 깨부시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 일하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일부러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조선인들 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일을 도와준다거나 그거를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마음을 좀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처음으로 근대 이후 처음일 거예요. 재외동포들의 모임을 만듭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가 나중에 조금씩 확장이 돼서 샌프란시스코 그 한인회가 커져서 이제 공립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공립협회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립협회가 되게 별거 아닌 이름 같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1902년, 3년 이 무렵 때 공립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아직도 조선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을 때 재외동포들이 공짜가 이 공화국 할 때 공짜거든요. 퍼블릭. 네. 이 퍼블릭의 의미를 처음으로 담아낸 단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대단히 빨랐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공립협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공립신문도 만들고 이러면서 공화국과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단체 안에다가 조금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1902년, 3년 무렵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렵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04년, 5년이 넘어갈 때쯤 러일 전쟁 그리고 일사조약으로 넘어가게 네. 되는 시점이 이제 찾아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공립협회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기울었으면 밖에서 활동할 게 아니라 안으로 가셔야 할 것 같다. 라고 해서 공립협회에서 돈을 모아서 안창호를 국내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공립협회를 만들었을 때 어떤 그런 취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조선으로 1907년에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체죠. 비밀 결사이기도 하고 나중에 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나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잘 못 들었어요. 백오인 사건과 나중에 연루돼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 다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민회죠. 신민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신민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내에는 신민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공립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외를 또 연결하는 조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민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한번 고초를 겪었었던 사건이 먼저 터지게 되는, 백오인 사건 이제는 먼저 터지게 되는 게 이제 안중근 의거였고, 안중근 의거가 터졌을 때 이제 일본 경찰에서는 안창호가 어떻게든 연결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립협회와 이 안중근의 의거와 사이에서 무엇인가 연결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셔서 2달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름을, 이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민주화 운동 하면서 한번 갔다 오시면 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게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과거에.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복무할 게. 아니 그랬던 예전만큼은- 인물들이 지금 예. 네, 좀 그런 게 있던 것처럼 이때도 이제 독립운동 한번 하고, 그래도 좀 식민지민들을 대변하는 네.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니까 갔다 와서 이름값이 조금 높아지면서 본인의 이름을 이제 독립운동계에 조금 널리 좀 퍼뜨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민회가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거는 독립군 기지 건설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려고 저기 저 만주에 땅도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면서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대한인국민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부터 안창호의 어떤 사상적인 그런 어떤 뿌리라고 할까? 가장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게 이때 조금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실패의 경험으로. 그게 뭐냐면 이제 통일입니다. 통합과 통일.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이 계열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때부터 조금씩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라는 거를 빠르게 만들고요. 대한인국민회를 라고 하면, 대한인국민회 이거 저희 이번 수능 그거 문제 풀이할 때 나왔는데 기억나시죠? 맞아요. 처음 듣네요. 전 틀렸던 것 같아요. 네, 다 틀렸어요. 대학가 때 봤었던 시험 수능 내용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예. 네. 대한인국민회가 시험에 나올 만한 조직입니다. 이게 미국에만 존재했었던 조직이 아니고요. 대한인국민회가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지방 조직, 여기서는 이제 지방 조직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분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만주에도 있고 하와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국내에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단체를 포괄하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뿐인 거지 네. 미국에 있는 한인들만을 대표하는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3.1운동이 벌어지고요. 네.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을 하세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창호는 통합과 통일을 늘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이미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다양한 임시정부들이 있었습니다. 한성에도 있었고요. 연해주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 임시정부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안창호였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겠네요. 이게 중요한 건데 본인들은 자신이 다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상해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 중심이라고 네.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분들로서의 대단함은 인정하고 네.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걸 내가 이끌고 싶은 공명심은 당연히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안창호는 이건 사실 지금 정치인들도 조금 배워야 할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데 일단 본인 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던 건 상해 임시정부였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한성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게끔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본인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군요. 그러니까 이 법통성을 어디로부터 따오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지금도 당대당 통합할 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통성을 한성에 양보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상해가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힘든 시절이에요. 3.1운동 때다 보니까. 그 국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았었고 여기가 굵직한 분들이 되게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성에게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양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원래 상해 임시정부 때는 내무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통합 임시정부 때는 노동국 총판으로 완전히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이게 노동국 총판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장관급이 아니에요. 네. 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네. 노동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청장. 네. 국장에서 청장급 정도? 네. 어. 원래는 사실- 어느 정도 위치였는데. 내무총장이라니까. 내무총장이면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거죠. 근데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그만큼 격화시켜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먼저 낮추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했고. 언제나 통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항상 꺼내드는 건 서북파이면서 학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변변치 못한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분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항상 말하고 다녔어요. 내가 굳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다. 통합만 되면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때 임시정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천했었던 야, 여기서 사람. 달라지네요. 아무 생각 없이 겉으로만 들으면 안철수랑 다를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왜 이렇게 안철수랑 통합하는 거니까요? 아니요. 그런 네.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이 확실히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모습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임시정부가 사실 초창기에만 통합 임시정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다 갈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유지파, 아예 새롭게 만들자는 창조파, 그 다음에 조금 안에서 개조하자라고 하는 개조파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 개조론이랑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조금 개조하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개조파라고 불리는 거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파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대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사실 정부 창조파랑 이렇게 좀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끝내는 결렬이 되고요. 국민대표회의 자체가 좀 결렬이 되면서 임시정부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본인은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20년대 후반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독립운동 세력 안에서도 이념 논쟁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좌와 우로 갈라지고 사회주의 운동 쪽과 이제 민족주의 운동 계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를 놓고도 안창호 선생님은 끊임없이 둘 사상을 섞는 거를 항상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좌우를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하면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도산의 사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도산의 사상이 이게 대공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 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광수 편에서 이제 민족개조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광수 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민족개조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것도 도산의 사상이거든요. 결국은 인격을 개조해야만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개조론, 그러니까 민족 개조론이 아니라 네. 인격 개조론을 주장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하와이에서 오렌지 하나라도 열심히 따라하는 그런 맥락과 같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비슷한 사상이고요. 그러니까 인격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4가지. 네. 첫 번째는 참되고 진실됨에 힘쓰자는 무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지 말자.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나부터 실천하자는 역행. 그리고 세 번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키자는 충의. 네 번째가
옳은 일을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돌진하자는 용감. 이렇게 4개.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이라는 4가지의 덕목을 인격적으로 수양하고 인격적으로 교육받고 이걸 실천하자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흥사단도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실천하는 조직이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까 쭉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본인이 항상 장자리를 맡는다거나 이런 것들 안 하면서도 이렇게 통합 대신에 이런 인격적인 수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상적인 아버지로서 30년대까지도 네. 활동을 쭉 하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건 이광수 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수양동호회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흥사단계 사람들이 일제히에서 다 잡혀 들어갔었던 사건이 네. 한 번 있었거든요. 이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셨을 때 좀 나이도 조금 있으시기도 하셨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네. 일제 입장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도 안창호 정도 급의 사람이 형무소에서 죽으면 문제가 됩니다.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린 거를 알고 병보석으로 풀어주고요. 근데 결국엔 이제 병보석 풀려났지만 워낙 몸이 안 좋아. 이거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될 텐데 안창호라고 찾아보시면 사진이 한 3개 정도 떠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깔끔한 옷 입고 찍으신 사진이 이제 젊으셨을 때 네. 미국에서의 사진인 거고요.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으신 거거든요. 서대문 형무소의 사진이 있습니다. 예, 완전히 다른 얼굴이실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건강이 네. 굉장히 악화되시면서 결국에는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와닿았어요. 사실 독립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나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상의 시작은 독립이라는 아주 큰 거대한 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 시작이 내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고 그 사람 중심이 나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이 사상의 근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 너무 큰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바꾸고 내가 성격을 바꾸고 내가 내 생활 패턴과 생각을 바꾸는 걸로 그 큰 흐름을 만들면 독립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그 흐름을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안창호가 다른 독립운동가들이랑 조금 달랐었던 부분이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독립운동가들은 결국은 해방된 사회에선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네. 본인도 해방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독립된 한국이 어떤 나라일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근데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재 양성에 엄청 큰 공을 들였었던 사람이에요. 흥사단이 그냥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가 아니고요. 서로 세미나하고 서로 같이 인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인맥 쌓고 그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 다음에 독립이 된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를 서로 같이 논의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우리의 어떤 정치 사상 속에서는 그 시기에 그걸 토론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산 사상의 핵심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계급, 공인, 퍼블릭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부분에서 독특하게 그렇지만은 사실 그게 임정의 헌법에 들어가게 된 그것도 다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은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왜 도산 사상이 중요하고 핵심이고 특히 문명화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시민계급을 만들려면 문명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논리적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도산의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연설 보면 짜증나죠. 왜냐면 구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옛날 말을 쓰는데 안창호는 안 그렇습니다. 되게 쉽고 편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갖고 그때 사람들이랑 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작가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 조선 말기에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내가 누구 왕가의 일원이다 또는 내가 어떤 과거를 낳았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엘리트주의로 접근하기엔 너무 쉬웠을 겁니다. 또 그걸 바랬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일찍 민주주의로서 접근했었다.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가 좋아 보이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자리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늦게 나아갔고 본인이 뚜렷한 자리를 남기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승사단 얘기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독서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비슷하죠. 네, 함께 공부하자는 모임인데 우리 독서 모임 장 이름 한 명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걸 최초로 만들어서 함께 나아가려고 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느라 내가 뚜렷하게 족적을 남기는데 실패했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게감을 적게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없이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흥사단을 북콘서트랬다. 독서 모임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순간 흠칫하면 조금 불편했어요. 오창석 작가는 이성 만나려고 지금 했거든요. 그거만큼 흥 나는 곳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이념의 벽 아직까지도 넘기가 쉽지 않네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드님 네,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안 유명한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배우셨어요? 헐리우드 배우. 네. 안 필립이라고. 필리반. 네, 필리반.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들어보셨어요? 필립 무한도전에 나왔어요? 반드시 독립하겠다는 뜻. 네, 맞아요.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필립. 네. 필립.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북콘서트로 넘어가기 전에 또 아주 중요한 순서, 반드시 지나쳐가야 되는 순서, 광고 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러내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동안 집중 케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을 입력해주시면 4월 30일까지 캐라셀 풋크림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선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분, 나는 발톱 무접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검지. 자, 실제로 보여주셔서 상태가 매우 심각하면 나을 때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새끼 발톱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 캐라셀 패치 붙이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연고랑은 다르게 진짜 붙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큰 제품이라는 게 간편하고 붙이고 그냥 주무시면 되니까. 네. 여기 여자분 잠깐만. 예. 반갑습니다. 역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용기. 야, 손 한번 들었는데 가자. 네. 어디가 제일 심하세요? 새끼 발톱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없어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보시고 댓글로 얼마나 효과가 좋아졌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내 보험 보장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이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여주고 숨어있던 보험금, 청구 못한 보험금,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com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에서 링크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험 많이들 들고 계실 텐데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한테 유리한
이제 조건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으로 가입이 안 됐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계속 이 보험을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빨리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나은지도 점검을 해드리고요. 새로 보험 가입하실 분들에게도 이 정보 또 여러 보험사의 정보를 다 총합해서 비교해서 평가해드리니까요. 많은 이용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자, 허리 환자가 직접 개발한 매트리스 오늘의 집 매트리스 매출 기준 판매 1위 오늘의 집에서 더 매직 매트리스 검색하시면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9존 독립 포켓 스프링을 사용하고요. 기존 7존에서 9존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웰퍼니처에서 특허 출원 중인 매직 코어 가드는 코어 부분만 고밀도로 압축하는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두께는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함으로써 S자 굴곡 그대로 숙면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레이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딱딱한 형태의 매트리스인데요. 자, 요게 요즘엔 대세입니다. 예. 자, 직접 써본 우리 네, 잘 오창석 쓰고 평론가. 있고 딱딱한 매트리스가 잠이 더 편하게 오고 옆으로 뒤척이면서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잘 지탱해 주니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일부에서 광고했었던 베개랑 이 매트리스 둘 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너무 푹신하면 누가 하지 말라고. 너무 그래요. 좀 힘을 많이 뺏깁니다. 정작 힘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매트리스가 힘을 다 가져가요. 자, 그리고 허리 건강을 위해서도 좀 딱딱한 형태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자, 요 또 오늘의 집에서 매출 1위를 또 기록하고 있는 매트리스니까요. 웰퍼니처 허리앤 더 매직 매트리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책 관련해서 혹은 우리 출연자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Q&A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꿰뚫는 한국사 다들 구매하셨나요? 안 사신 분 계세요 혹시? 나 없다, 아직 안 샀다, 구매가 안 되어 있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 분 없어요? 오. 꽤 계시네요. 여자분은 저희 원래 역사의 피셜 그걸 보세요? 네, 봐요. 근데 책은 왜? 네? 이제 살려고. 나온 지한 달이 알겠습니다. 됐는데. 일단 뭐 북콘서트로 와주셨으니까 예. 또 없으신 분 계십니까? 네. 남자분은 왜? 펀딩 때 하려고 했는데 네. 소주잔이 다 나갔다가 그러면 소주잔을 살려고 그랬던 거죠. 그거는 책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죠. 예. 잠깐만, 아까 열심히 퀴즈에 참여하셨던 분 책은 안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 네. 울게 되는 한국사는 샀는데 이거는 여기서 살려고요. 저희가 여기서 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팔 거라는 의지는 제가 갖는 거죠. 네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뭐 책 사주시면 고맙지만 안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그 어떤 그 번거로운 것보다 더한 것을 행동을 해주신 거니까 물론 사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네. 저희 또 사전에 또 질문을 포스트잇에 또 붙여주셨어요. 어. 판넬에 질문이 될 게 별 게 없는데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아침에 온 팬. 자, 그리고 스튜디오 흑자라는 그날까지 M장기의 화이팅. 야. 건강히 오래 방송하세요 라고 하고요. 네. MJ 99.9 개관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번창하세요 하나 더 있고요. 굳이 질문 드리면 굳이 M장님께 네. 여성분에게 우리 집에 고양이 야코 보러 갈래라고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 북콘서트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어떤 새끼세요? 누구시죠? 이 질문하신 분 누구세요? 고양이를 이용한 적이 있느냐? 아니 그러려고 키우는 건데요, 뭐. 농담이고, 예. 아니 뭐 제가 사랑하는 고양이니까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 새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네. 그거 이해 못하세요? 네,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고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분이 역사 내피셜 그놈을 구독한 애청자입니다. 네. 참여 이벤트로 애청자들 중 역사 내피셜 그놈 촬영할 때 방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행사인 줄 알고 오늘 방청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누구야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이 있는 이거다. 이런 오늘 도라이들이- 방청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런 도라이들이 꼭 주주총회 와서 주주총회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생각으로 주는 거죠? 네. 오늘 행사를 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찾아가셔야 돼요. 예. 자, 농담이고 이런 기회가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역사랑 예. 질문 상관이 없는 M장의 마지막 키스는 언젠가요? 하는 질문이. 이거는 뭐죠? 아까 하시고 온 거 아니었어요? 누구랑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네, 이번 달은 없어요, 기억이. 네. 거짓말. 네. 아코랑도 키스로 치니까. 죄송한데 저는 중요한 거 할 때 키스는 안 해요. 그래서 생략되는 적이 많아가지고 예. 아 보통 상대방의 조건인가요 그게? 네? 상대방의 조건인가요? 키스 없이 하기. 아니 저의 배려죠. 상대방이 내 건 조건이 아니라 저의 배려입니다. 예. 네. 자, 아니 역사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 맞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또 남은 질문이 두 개인데 네. 하나는 그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책 2권도 기대할게요라고 해주신 분 있고요. 네. 한 일단 분은- 이거부터 잘 팔아봅시다. 여기에도 안 산 놈들이 있는데요. 무슨 이권을 얘기합니까? 예.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저한테 한 질문입니다. 오창석 작가님 기추자 씨 런터뷰 보셨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네. 봤죠? 오창석 작가는 정말 월 2천 법니까? 이게 역사랑 뭔 상관이? 이거랑 뭔 상관이? 우리 장부 가져와봐. 출연료 장부 가져와봐. 일단 그거부터 까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근데 월이천은 장난이고, 네. 잘 열심히 일하고 또. 네, 열심히 벌겠습니다. 네. 그럼 역으로 우리도 항상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걸까? 우리도 궁금해하거든요. 재원 쌤은 뭐가 제일 궁금하셨었어요?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을. 보통 이제 뭐 아. 제가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제 대중 강연을 하게 되면은 네. 90%가 이제 40, 50대 남성분들이 아. 많으시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역사를 왜 좋아하는지가 좀 궁금하세요? 그럼 뭐 여쭤보겠습니다. 아. 제가 내려가서. 자,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네. 이유가?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가 있으세요? 이순신 장군. 죄송한데 너무 평범한 이름이 나왔어요. 역사. 아, 그렇죠. 일단 그럼 1등 이순신 장군, 2등 세종대왕님.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많이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예. 저거 이제 이상형이 뭡니까? 김태희, 전지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역사 대표실 그놈도 다 들으세요? 그럼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멤버 누가 제일 좋으세요? 오창석. 저분 좋은 분이었어요. 네. 이순신을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논할 수 있습니까? 네. 원래 좀 그 키 작은 남성 패티시가 있으세요? 아니 너무 귀여운 사람. 그걸 좋아하세요? 누구보다 작을 수 남편분이세요? 남편분 보니까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아, 남편분도 좀 약간 귀여운 타입이시구나. 아, 아내분이 오창석 작가 좋아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생각 없습니다. 저게 더 슬프네요. 별로 견제되지가 않는 거죠. 네네네. 네, 뭐 견제되지가 위험이 않는 되고 거야. 싶었던 적은 없지만. 네. 만약에 아내분이 차은우의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매일 따라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지지할 겁니다. 지지할 것이다. 그냥 나랑만 떨어져 있으면 되나 보여요. 네. 상상만 해도 좋아요? 상상만 해도 좋아? 자, 알겠습니다. 부부 두 분이 같이 들으시나 봐요, 방송을. 네. 감사합니다. 옆에 또 여성분이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원래 역사를 좀 좋아하셨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역사 대피셜 그놈도 항상 들으시고요. 네. 우리 방송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은. 네.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또 이 팩트를 짚어주시고 얘기해 주니까 그 부분에서 만족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가장 멤버분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김재원 쌤이요. 김재원 쌤. 김재원 쌤의 매력은 뭘까요? 달리기? 그러니까 역사학자인데 달리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학문적 업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 업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달리기가 그 반전 매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뜻하지 못했던 그 매력. 네, 장원이 형 저 그래도 어쨌든 뒤에 방송인으로 내빈으로 와 있는데 네. 노승희 아나운서 네네네. 방송 후기가 어땠는지 네. 저 정도면 가영이 날리고 내가 금방 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죄송한데 이분 인터뷰는요 창석 씨가 좀 해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진짜로요? 저 오늘 기분 너무 좋거든요. 마이크를
얘기를 드리고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니까. 네. 예.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벌써 힘들어요. 벌써 힘들어. 예. 아우 축하해요. 아, 손 한번 잡아줘. 아유. 예, 나 장원이 형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시바이 중에 하나. 저런 것들. 네. 6시 내 고향이죠. 예. 예. 네, 아니 농담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아니 뭐 저한테 축하할 일은 아니고 모든 멤버가 축하받는 아니 우리 일이죠. 모두 다 축하할 일이라고. 아, 예. 좋은 공간에서 또 네. 좋은 이야기들 또 많은 것들 하시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예. 공개 방송 이런 거 더 잘하시는데. 죄송한데 네가 뭔데 날 칭찬해요. 아, 저 네이버 평점 주시는 분이고요. 네. 아니야 평가라고 해갖고. 아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아 오늘은 정말 순수 관객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더 네. 재밌기도 하고 예. 살짝 잠도 이렇게 좀 잘 아, 오고. 어느 예. 부분에서 그렇게 졸리셨어요? 예? 어느 부분에서? 아니 오늘 조금 이제 저는 그 국녀편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재미없나요? 얘기가 아니에요. 재미없나요? 네네. 네, 빨리 그래서요.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랬는데 너무 오늘 주인공이 살짝 조금 흥미가 개인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독립운동가 선생님을 건드렸네요. 예. 네. 그렇지만은 오늘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간다. 안창호 예. 선생님 재미없었대요. 재밌는 아니, 국녀를 따라가기 네, 힘들죠. 제가 지금 아직 자고 있나요? 아니요. 혹시 제가 아직 자고 근데 저도 있나요? 이거는 100% 반박하기 힘드네요. 예. 아니 근데 꼭 필요한 얘기였어요. 예. 네. 아, 말이 다 안 감사합니다. 끝났는데 마이크를 예. 뺏어가시면 말을 안 끝났는데 마이크를 먼저 죄송- 손을 내밀어서 가져가시려고. 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 나눈 시간이었고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연인이 오셨나요? 아, 예, 남자친구분이 미남이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어때 남자친구분이 원래 들으세요 저희 방송을? 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전혀 안 들으세요? 예. 아이고야 오늘 쉽지 않으셨겠는데 안창호 어떠셨어요? 기억에 너무 남아요. 뭐가 남으셨어요? 안창호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국형. 박가영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박가영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의문의 1승입니다. 한국형 민주주의. 예. 박가영 씨한테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드셨겠어요, 그죠? 팬이 됐어요. 박가영 대단합니다. 예. 저 뒤에 그 네. 따님분이 어떻게 아빠의 모습을 봤는지 궁금해요. 네. 안녕. 안녕. 예. 너무 아빠 오늘 멋있었어? 안 멋있었어 내가. 예. 네. 어제 분명히 혼냈는데 따님도 보니까. 굉장히 티네요. 예. 고개를 절레절레 들었어요. 예. 왜 그딴 질문을 하냐는 식으로. 예. 자, 아빠는 멋있었지 그래도. 네. 어이없다는 듯이 웃기만 하네요. 예. 그 아이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아빠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잘생겼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네. 아빠가 잘생겼냐는 질문에 따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아내분도 계시니까 아내분 잠깐.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내분이 미인이세요. 네. 네, 방송에서 막 김재원 쌤이 농담으로 미인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항상 손살을 치시는데 너무 미인이시고 오늘 이 김재원 선생님의 모습 어때? 좀 멋져 보였나요? 왜? 가족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딸과 아내가 동시에. 죄송한데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사세요? 누구 하나가 빈말을 하는 경우가 없네. 네. T인 집안이군요. 네. 어떠셨어요? 왜 저렇게 하고 나가냐 그랬는데. 네. 왜 그 꼴로 나가냐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고 예. 네네. 너무 오늘 그래도 즐거웠는데 우리 김재원 선생님이 오늘 보니까 요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뭐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달리기는 앞으로 안 하는 거. 달리기는 앞으로 악제시키는 걸로 절대 안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객분들과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좀 오버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출연자분들의 한 말씀씩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이렇게 만날 날을 기다렸는데
예매가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됐던 것도 되게 신기했고 오늘 이렇게 실제로 얼굴 보고 늘 어떤 분들이 들으실까 궁금했었는데 얼굴 이렇게 직접 마주 보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인사 나누고 또 이렇게 소통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창석 작가. 네, 오프라인으로 발걸음 하시는 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특히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벚꽃 구경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날짜 지켜서 꼭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역사 방송 계속 업로드 되겠지만 장원이 형이 또 스튜디오를 좋게 차렸으니까 종종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 교수님. 예. 뭐 역사로 논문을 썼지만 프로파일러로 먹고 살고 있는데 다시 역사 얘기를 하게 돼 갖고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여기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재원 쌤.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평생 뭐 역사 아니요. 울어야지. 그래야 되나요?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댓글을 가끔씩 보면 제가 평생 먹으려고 댓글로 먹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누가 오셔가지고 손 들고 너 사실 DM으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승만 그렇게 그래서 돌이라도 맞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다 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재밌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제 4.3편을 하면서 좀 스스로도 깨달은 바가 좀 있었어요. 좀 남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좀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한 번씩 그런 주제로 하게 되면은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궁녀 내시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중간중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꼭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용기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 대피셜 그놈. 2년째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저 스스로 좀 뿌듯한 지점은 역사 방송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재원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똑같은 역사적 사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이 서로 뭐 부딪히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팩트 체크 또 하시는 분들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셔서 말 한마디 갖고 또 잘못했다라고 막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역사 방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사실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 그런 거 관련 없이 그냥 그래서 역사 뇌피셜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런 자리가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래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알고 깨달아가고 배우는 그런 방송입니다. 저희들도 자 여러분들도 그런 방송이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이런 소중한 기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